주상 전하, 이 찬한 것이 대역죄를 무릅쓰고 알아옵니다. 냉궁에 갇힌 수건 김씨는 소녀의 딸이옵니다. 대전앞 마당에 무릎 꿇은 여인의 목소리가 가을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서찰 뭉치를 꺼내 머리 위로 높이 들었어요. 이 밀서가 진실을 증명하옵니다. 귀인 민씨와 박상궁이 소녀의 딸을 모함하여 냉궁에 가두었사옵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지며 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찰을 펼친 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당장 박상궁을 잡아들이고 귀인 민씨를 대전으로 소연하라. 왕의 명이 떨어지자 내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정혜는 냉궁을 향해 달렸고 그곳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딸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이 어머니는 어떻게 궁녀가 되어 이 진실을 밝혀낸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궁중비화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 석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박정혜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대문 밖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시옵니까? 정혜가 문을 열자 젊은 궁녀 하나가 서 있었어요. 궁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품속에서 서찰을 꺼냈습니다. 수건 김씨 마마께서 전하라 하셨사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받아들었어요. 궁녀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발걸음을 재촉해 사라졌습니다. 정혜는 마당 한쪽에 앉아 서찰을 펼쳤어요. 딸 김소희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니, 소희는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 궁궐은 넓고 사람들이 많아 낯설지만 모두들 친절하게 대해주십니다.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 염려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바라옵니다. 정혜는 딸의 글씨를 쓰다듬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 후로 석 달이 흘렀지만 궁녀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매일 아침 대문 근처를 서성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지만 궁에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어요. 꿈속에서 딸은 좁은 방에 갇혀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딸의 울음소리에 정혜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꿈일 뿐이야. 소희는 잘 지내고 있을 거야. 하지만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정혜는 우물가에서 다른 안악들을 만날 때마다 궁중 소식을 물었어요. 혹시 궁궐 안 소식 아시는 분 계세요? 안악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궁궐 안은 우리 같은 것들이 어찌 알겠소? 어느 날 이웃에 사는 김노파가 정혜를 찾아왔습니다. 김노파는 젊은 시절 궁녀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마님, 근심이 깊으시구려. 정혜는 김노파에게 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소희가 후궁으로 들어간 지 석 달이 넘었는데 서찰이 끊겼어요. 처음 석 달은 궁녀가 꾸준히 서찰을 가져왔는데 말이에요. 김노파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궁녀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요? 예, 석 달째 소식이 없습니다. 김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심상치 않은 일이요. 하급 후궁이라도 서찰 전할 궁녀 하나쯤은 보낼 수 있는 법인데. 무슨 뜻인가요? 궁궐은 보이는 것보다 험한 곳이요. 후궁들 사이에는 권력 다툼이 있고 새로 들어온 여인이 눈에 띄면. 김노파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부터 정혜는 궁궐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혜는 담장에 손을 대고 속으로 딸을 불렀습니다. 소희야, 애미가 여기 있단다. 무사하기만 하면. 그때 지나가던 내관 하나가 정혜를 노려보았어요.
여기서 뭐 하는 것이오? 정혜는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일주일 후 김노파가 다시 찾아왔어요. 마님, 반가운 소식이 있소. 김노파는 궁에서 나이든 궁녀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친방에서 바느질할 나인을 구한다 하오. 나이는 40에서 55가지라 하니 마님 나이가 딱 맞소. 정혜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가 궁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마님은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지 않소? 게다가 한글도 읽고 쓸 줄 아시니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소. 정혜는 그 순간 결심을 굳혔습니다. 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군요.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정혜는 딸이 보낸 마지막 서찰을 다시 꺼내 읽었어요. 딸의 글씨는 또박또박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소희야, 애미가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라. 정혜는 서찰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혜는 김노파에게 궁중 예절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궁에서는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낮춰야 하오. 말을 할 때는 존댓말을 쓰되 분수를 지켜야 하오. 김노파는 정혜에게 궁녀의 걸음걸이와 절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정혜는 하나하나 열심히 익혔어요. 궁녀는 함부로 호기심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모든 걸 보고도 보지 못한 척, 듣고도 듣지 못한 척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름 후 정혜는 작은 집을 정리했어요. 남편이 쓰던 옷가지와 그릇들을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딸의 어린 시절 옷은 작은 보자기에 싸서 김노파에게 맡겼어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잘 보관해 주세요. 김노파는 정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 궁은 위험한 곳이오. 조심 또 조심하시오. 걱정 마세요. 딸만 무사히 찾으면 됩니다. 입궁 전날 밤 정혜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혜는 딸이 태어났던 날을 떠올렸어요. 23년 전 작은 생명이 세상에 나온 그날의 기쁨이 생생했습니다. 애미가 반드시 널 구할게, 소희야. 정혜는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정혜는 소박한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어요. 김노파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걸 가져가시오. 김노파는 작은 놀이개를 건넸어요. 제가 궁녀 시절 간직했던 것이오. 행운을 빌겠소. 정혜는 놀이개를 받아 치마 속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궐을 향해 걸어가는 정혜의 뒷모습은 굳건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등을 비추었어요. 정혜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딸을 구하겠다는 일념만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궁궐의 높은 담장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혜는 주먹을 꽉 쥐고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소희야, 애미가 간다. 정혜는 궁궐 서쪽에 있는 영추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는 입궁을 희망하는 여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대부분 정혜처럼 50 전후의 나이든 여인들이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와 정혜의 치마폭을 흔들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앞사람의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음, 문 안쪽에서 내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혜가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긴 상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 나이든 내관 하나가 앉아 있었어요. 이름이 무엇이오? 박정혜라 하옵니다. 내관은 붓을 들어 장부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나이는 52옵니다. 글을 아는가? 한글은 읽고 쓸 줄 아옵니다. 내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내관은 정혜에게 종이와 붓을 내밀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오.
종이에는 궁중규율이 적혀 있었어요. 정혜는 또박또박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궁녀는 주상전하와 중전 마마를 모시되 분수를 지키고 충성을 다해야 하나이다. 내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종이를 내밀었어요. 이번엔 쓰시오. 임금님의 은혜가 깊사옵니다라고 쓰시오. 정혜는 붓을 들어 조심스럽게 글씨를 썼습니다. 김노파가 가르쳐준 대로 단정하고 바른 글씨였어요. 바느질 솜씨를 보겠소. 내관이 손짓하자 한쪽에서 궁녀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궁녀는 정혜에게 흰 비단 조각과 실 바늘을 건넸어요. 이 비단에 꽃무늬를 수놓으시오. 시간은 반식경이오. 정혜는 비단을 받아들고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림이 느껴졌지만 정혜는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딸을 위해서다. 떨려서는 안 된다. 정혜는 천천히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매화꽃 한 송이가 비단 위에 피어났어요. 가지를 타고 올라가는 줄기, 섬세한 꽃잎, 꽃술까지 정성스럽게 수놓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내관이 비단을 가져갔어요. 내관은 비단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옆에 앉은 여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관은 나이가 지긋한 상궁이었어요. 상궁은 비단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솜씨가 제법이로군. 상궁은 정혜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찌하여 이 나이에 입궁을 원하는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의지할 곳이 없사옵니다.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왔으나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혼자 살기 어려워 이렇게 입궁을 청하옵니다. 정혜는 김노파가 가르쳐준 대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상궁은 정혜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정혜는 시선을 낮추고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었어요. 혹시 자식은 없는가? 정혜의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자식 없이 남편만 모시다 홀로 되었사옵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딸을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상궁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친방 나인으로 받아들이겠소. 정혜는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망극하옵니다. 상궁 마마. 상궁은 옆에 서 있던 젊은 궁녀를 불렀습니다. 이월아, 이분을 친방으로 안내하거라. 예, 상궁 마마. 이월이라 불린 궁녀는 21밖에 어린 나인이었어요. 이월은 정혜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이리 따라오시옵소서. 정혜는 이월을 따라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니 여러 채의 건물이 보였어요. 마당에는 궁녀들이 오가고 멀리서 내관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주위를 살피며 걸었어요. 소희야, 애미가 여기까지 왔다. 어디 있느냐? 이월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오시면 길이 복잡하여 헷갈리실 것이옵니다. 하오나 곧 익숙해지실 것이옵니다. 고맙소. 친방은 궁궐 북쪽에 자리한 작은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방 한가운데 큰 상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에 여러 궁녀가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비단 위에 반짝였어요.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 실이 스치는 소리, 궁녀들의 낮은 속삭임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상궁이 일어났어요. 아까 정혜를 시험했던 그 상궁이었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오늘부터 친방에 새로 들어온 방 나인이요. 잘 도와주도록 하시오. 궁녀들이 일제히 정혜를 돌아보았어요. 정혜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정혜라 하옵니다. 잘 부탁드리옵니다. 상궁은 정혜를 한쪽 자리로 안내했어요. 나는 이 친방을 맡고 있는 최상궁이요. 궁중일이 낯설겠지만 천천히 익히면 돼요. 예, 상궁 마마. 열심히 배우겠사옵니다.
최상궁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억지로 무리하지는 마시오. 몸을 사리며 일하면 돼오. 정혜는 감사의 인사를 올렸어요. 이월이 정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일을 가르쳐 드리겠사옵니다. 이월은 바느질감을 정혜 앞에 놓았어요. 오늘은 상궁님들의 치마를 수선하는 일이옵니다. 해진 곳을 꿰매고 단을 다시 달아야 하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늘을 들었습니다. 익숙한 바느질이었지만 궁중의 옷감은 비단이라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궁녀들이 하나둘 바느질을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이월이 정혜에게 말했어요. 이제 저녁수라 시간이옵니다. 소주방으로 가야 하옵니다. 정혜는 이월을 따라 침방을 나섰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소주방에서 나인들이 줄지어 죽과 나물을 받았어요. 정혜도 그릇을 들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소주방 나인이 죽을 떠주며 물었어요. 새로 오셨구려? 예, 오늘 침방에 들어왔사옵니다. 힘들지 않으시오? 괜찮사옵니다. 정혜는 그릇을 받아들고 이월을 따라 마당 한쪽으로 갔어요. 궁녀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월은 정혜를 한 무리로 데려갔어요. 언니들, 오늘 새로 오신 박나인이시옵니다. 젊은 궁녀 둘이 정혜에게 인사했습니다. 춘섬이라 하옵니다. 매화라 하옵니다. 정혜는 그들에게 공손히 인사했어요. 죽을 먹으며 궁녀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춘섬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귀인 민씨 마마께서 크게 화를 내셨다지 않소? 매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박상궁이 궁녀 하나를 크게 꾸짖었다 하더이다. 정혜의 귀가 번쩍 뜨였지만 내색하지 않고 죽을 떠먹었어요. 이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귀인 민씨 마마는 성정이 급하신가 보오? 춘섬이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어요. 성정이 급하신 정도가 아니지. 마마께서는 질투가 심하시어 다른 후궁들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못 견디신다 하오. 매화가 주위를 살피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전에 새로 들어온 수건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소? 정혜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매화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수건 김씨 마마 말이오. 석 달 전에 들어오셨는데 왕께서 관심을 보이시자 춘섬이 매화의 말을 끊었어요. 쉿,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귀가 얇은 곳이 궁궐이오. 매화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건 김씨라니 분명 딸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서두르면 의심을 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궁녀들은 각자의 자리에 누웠어요. 침방 한쪽에는 좁은 침상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이월이 정혜에게 한 침상을 가리켰어요. 여기서 주무시옵소서. 이불은 여기 있사옵니다. 고맙소, 이월아. 정혜는 침상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둘 촛불이 꺼지고 침방이 어두워졌어요. 궁녀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혜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소희야, 애미가 여기까지 왔다. 조금만 기다려라.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궁궐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멀리 불빛이 보이는 곳이 후궁들의 처소일 것이었어요. 소희는 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정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부터 딸의 행방을 찾기 시작해야 했어요.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나인, 주무시지 않으시오? 이월이었어요. 정혜는 돌아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그러오. 2월이 다가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처음이라 낯설으시겠지요. 저도 처음 왔을 때 그러했사옵니다. 2월아, 너는 언제 입궁하였느냐? 5년 전이옵니다. 16에 들어왔으니 이제 21이옵니다. 정혜는 2월의 어린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딸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2월아, 궁중에 대해 잘 아느냐? 조금은 아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여쭈옵소서. 정혜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까 저녁에 수건 김씨 마마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은 어찌 되셨느냐? 2월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도 모르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뵐 수 없게 되었다 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2월은 주위를 살피고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어요. 소문으로는 귀인 민씨 마마께서 질투하셨다 하옵니다. 그 후로 수건 김씨 마마는 아무도 뵙지 못하였다 하옵니다. 정혜의 손이 떨렸어요. 어디 계신지는 아느냐? 그건 저도 모르옵니다. 다만 2월은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냉궁이 아닐까 하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정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냉궁? 죄를 지은 후궁이나 궁녀가 갇히는 곳. 그곳에 딸이 있다는 말인가? 정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고 말 것이다. 이튿날 밤 정혜는 친방 궁녀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길이 보였어요. 정혜는 신발을 신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았어요. 궁궐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혜는 담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2월이 말했던 냉궁은 궁궐 북쪽 외진 곳에 있다고 했어요. 정혜는 김노파에게 배운 대로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며 나아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자 건물들이 점점 낡아 보였어요. 담장도 허물어진 곳이 많았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정혜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어요. 멀리 작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다른 건물들과 달리 불빛 하나 없이 어두웠어요. 정혜는 그 건물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정혜는 창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문도 안쪽에서 막혀 있었지만 아래쪽에 작은 틈이 있었어요. 정혜는 무릎을 꿇고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소희야. 정혜는 억눌린 목소리로 불렀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정혜는 품속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김노파에게서 받은 놀이개에서 뜯어낸 천이었어요. 정혜는 바늘로 천에 글을 수놓았습니다. 소희야, 애미다. 몇 글자에 불과했지만 바늘질에 온 정성을 쏟았어요. 정혜는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천이 안쪽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정혜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천을 발견하고 반응할까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희야, 애미가 여기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혜는 재빨리 담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내관 둘이 등불을 들고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이 근처는 아무도 없지? 예, 냉궁이라 누가 오겠사옵니까? 내관들은 대충 둘러보고는 지나갔습니다. 정혜는 내관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몸을 일으켰어요. 다시 한번 냉궁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가 보였어요. 내일 밤에 다시 올게, 소희야. 정혜는 돌아서서 침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혜는 낮에 본 궁궐의 지형을 떠올렸어요. 냉궁까지 가는 길, 순찰이 도는 시간, 피할 수 있는 그림자지요.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침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월이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박나인, 어디 다녀오셨나이까? 정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밖에 나가 바람을 쐬었소. 이월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혜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밤 공기가 차가우니 조심하셔야 하옵니다. 고맙구나, 이월아. 정혜는 침상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딸이 누워있던 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살아있구나, 소희야. 애미가 반드시 구해낼 것이다. 다음 날 낮 정혜는 침방에서 바느질을 하며 주위 궁녀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춘섬이 소주방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귀인 민씨 마마께서 요즘 왕을 자주 뵙는다 하더이다. 매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말이오. 마마께서는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싶어 하시지. 정혜는 바늘을 움직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안 계시오? 춘섬이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계시긴 하나 모두 귀인 민씨 마마를 두려워하시옵니다. 함부로 왕께 나아가지 못하시지요. 그날 밤 정혜는 다시 냉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품속에 작은 찹쌀떡 하나를 숨겨왔어요. 저녁 식사 때 몰래 챙긴 것이었습니다. 냉궁 창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혜는 찹쌀떡을 천으로 싸서 창문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소희야, 먹어라. 애미가 가져왔다. 작은 소리로 속삭였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정혜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이 무릎을 시렸지만 정혜는 일어서지 않았어요. 딸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창문 안쪽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작은 신음소리. 정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소희야, 소희야. 정혜는 창문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안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십니까? 소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 딸의 목소리였어요. 정혜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소희야, 애미다. 박정혜다. 어머니? 그래, 애미가 여기 있다. 소희야. 창문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이십니까? 그래, 소희야. 애미가 너를 찾으러 왔다. 어떻게 여기까지? 소희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정혜는 창문에 더 가까이 얼굴을 댔습니다. 애미가 궁녀로 들어왔다. 너를 찾기 위해서. 어머니. 소희가 흐느꼈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소희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여기 갇혀 있느냐? 소희는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귀인 민씨 마마께서 저를 모함하셨사옵니다. 무슨 모함을? 왕께서 저를 한번 보셨을 뿐인데 귀인 마마께서 질투하셨사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정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했어요. 그래서 박상궁이 저를 여기 가두고 매일 괴롭혔사옵니다. 소희의 목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졌어요. 음식도 주지 않고 물도 며칠에 한 번씩만.
정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야, 참아라. 애미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것이다. 어머니, 저는 이제 포기하지 마라. 애미가 여기 있다. 반드시 구해낼 것이다. 정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희는 한참 동안 울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셔야 하옵니다. 박상궁은 무서운 사람이옵니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때 멀리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혜는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소희야, 애미가 내일 밤에 또 올 것이다. 기다려라. 어머니. 소희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정혜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침방으로 돌아온 정혜는 침상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딸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딸의 처참한 상황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반드시 구해내고 말 것이다. 그리고 복수하리라. 정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틀 후 밤 정혜는 다시 냉궁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천조각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소희야, 애미다. 창문 틈으로 속삭이자 안쪽에서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이걸 받아라. 정혜는 천조각을 창문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안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창문 밑으로 무언가 밀려 나왔습니다. 구겨진 천조각이었어요. 정혜는 그것을 주워 펼쳤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천을 자세히 보니 피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어머니, 살려주세요. 박상궁이. 매일. 글씨는 거기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정혜는 천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숨이 막혔어요. 박상궁, 귀인 민씨, 반드시 갚아주리라. 정혜는 창문에 다시 귀를 댔습니다. 소희야, 조금만 참아라. 애미가 방법을 찾을 것이다. 어머니, 저는 이제 기운이 없사옵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안 된다, 소희야. 포기하면 안 된다. 어머니, 왜 이런 일이? 소희가 흐느꼈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애미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것이다.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한다. 알겠느냐? 예. 어머니. 소희의 대답은 희미했지만 정혜는 그 말에 매달렸습니다. 살아만 있어라, 소희야. 애미가 반드시 구해낸다. 정혜는 냉궁을 떠나며 주위를 살폈어요. 이곳의 지형, 순찰 시간,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정혜는 침방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최상궁? 그분이라면 혹시... 최상궁은 온화하고 공정해 보였어요. 하지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정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정혜는 최상궁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최상궁은 다른 궁녀들을 대할 때 항상 공정했습니다. 젊은 나인이 실수를 해도 크게 꾸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타이르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상궁이 혼자 침방 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정혜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상궁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최상궁은 정혜를 올려다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이가 드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구려. 무슨 근심이 있으시옵니까? 최상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궁중에 오래 있다 보니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오. 정혜의 가슴이 뛰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박나인, 그대는 왜 입궁하였소?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혜는 놀랐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사옵니다. 최상궁은 정혜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정말 그것뿐이요? 정혜는 최상궁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어요. 이 사람은 알고 있다. 아니면 적어도 의심하고 있다.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상궁 마마, 말해보시오. 정혜는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저에게는 딸이 있사옵니다. 최상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딸이? 예. 후궁으로 들어온 딸이옵니다. 최상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수건 김씨?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상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럴 줄 알았소. 그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한 느낌을 받았소. 상궁 마마, 제 딸이 어디 있는지 아시옵니까? 최상궁은 주위를 살피고 더욱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냉궁이요. 알고 계셨나이까? 짐작은 하고 있었소. 하오나 증거가 없었소. 정혜는 최상궁의 손을 잡았어요. 도와주시옵소서. 제 딸을 구해주시옵소서. 최상궁은 정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도와주겠소. 하오나 조심해야 하오. 박상궁은 무서운 사람이요. 알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귀인 민씨 마마는 더욱 무서운 분이시오. 그분을 적으로 돌리면 각오하고 있사옵니다. 정혜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최상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소. 하오나 서두르면 안 돼오. 천천히 증거를 모아야 하오. 무슨 증거 말씀이신지? 박상궁과 귀인 민씨 마마가 수건 김씨를 모함한 증거 말이오. 그것이 있어야 왕께 아랠 수 있소.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우선은 박상궁의 동태를 살펴야 하오. 그녀가 귀인 마마와 주고받는 것이 있을 것이오. 알겠사옵니다. 그날 밤부터 정혜와 최상궁은 비밀리에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혜는 밤마다 냉궁을 찾아 딸을 위로했고 낮에는 박상궁의 동선을 파악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정혜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딸을 구하고 복수하리라.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궁궐 곳곳을 누비며 정보를 수집했어요. 낮에는 다른 궁녀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소문을 들었고 밤에는 박상궁의 처소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주방에서 일하는 춘섬이 술에 취해 돌아왔어요. 춘섬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정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춘섬아,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느냐? 춘섬은 희죽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귀인 민씨 마마 처소에 술을 날랐는데 상을 받았사옵니다. 그래, 귀인 마마께서는 무슨 일로 술상을 차리셨느냐? 춘섬은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왕께서 오신다 하시더이다. 마마께서 크게 기뻐하셨사옵니다. 매화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귀인 마마께서 자주 왕을 뵙는다지? 그러게 말이오. 석 달 전만 해도 그리 자주 뵙지 못하셨는데. 춘섬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석 달 전?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섬은 주위를 살피더니 속삭였어요. 그때 수건 김씨 마마께서 왕의 눈에 들었다 하지 않소? 그 후로 마마께서 크게 화를 내셨다 하오. 정혜의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유지했어요.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 그 후로 수건 김씨 마마는 아무도 뵙지 못하였고 귀인 마마께서는 다시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게 되었지. 매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상궁이 그 일을 처리했다 하더이다. 박상궁? 정혜는 더 자세히 알아야 했어요. 박상궁은 어떤 분이시오? 춘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서운 분이시오. 귀인 마마께 충성하시는데 마마의 명이라면 무엇이든 하시는 분이지. 무엇이든? 예전에도 다른 후궁을 괴롭혔다는 소문이 있었사옵니다.
매화가 춘섬의 말을 막았어요. 쉿,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박상궁의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나오. 춘섬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상궁이 귀인 민 씨의 명을 받아 소희를 냉궁에 가둔 것이 확실했어요. 다음 날 정혜는 최상궁을 찾아갔습니다. 최상궁은 혼자 침방 한쪽에서 옷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상궁 마마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최상궁은 주위를 살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마루로 나갔어요. 박상궁에 대해 더 알아야겠사옵니다. 정혜가 말했습니다. 최상궁은 한숨을 쉬었어요. 박상궁은 20년 동안 궁녀로 일한 사람이요. 10년 전부터 귀인 민씨 마마를 모시고 있지. 다른 후궁을 괴롭혔다는 소문이 사실이옵니까? 최상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소. 그때도 새로 들어온 수건이 왕의 눈에 들었는데 어찌 되었나이까? 그 수건은 얼마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소. 최상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오나 모두 박상궁이 손을 썼다고 의심했소. 증거가 없었지만 말이오. 정혜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하옵니다. 그게 쉽지 않소. 박상궁은 매우 조심스러운 사람이요. 방법이 있을 것이옵니다. 정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 정혜는 박상궁을 직접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궁은 매일 아침 귀인 민 씨의 처소로 갔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혜는 박상궁의 동선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어느 날 밤 정혜는 박상궁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박상궁은 귀인 민 씨의 처소에서 나와 어두운 길을 걸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방으로 가는 대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정혜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뒤따랐어요. 박상궁은 궁궐 북쪽 외진 곳으로 갔습니다. 냉궁 근처였어요. 정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상궁은 냉궁 문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혜는 재빨리 냉궁 옆 담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상궁이 등불을 들고 소희 앞에 서 있었어요. 아직도 살아있구나. 박상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소희는 바닥에 쓰러져 대답하지 못했어요. 귀인 마마께서는 내가 사라지길 원하신다. 하지만 죽이면 흔적이 남지. 그러니 이렇게 천천히. 박상궁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굶겨 죽이는 것이 제일 깨끗하지. 정혜는 이를 악물었어요. 손이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상궁은 소희 앞에 물 한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오늘은 물이나 마셔라. 귀인 마마께서 아직은 살려두라 하셨으니. 박상궁은 등불을 들고 냉궁을 나갔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혜는 박상궁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냉궁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소희야, 애미다. 안에서 소희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방금 본 것이다. 박상궁이 너를 괴롭히는 것을. 어머니, 저는 이제 포기하지 마라. 애미가 반드시 증거를 찾아낼 것이다. 정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정혜는 최상궁에게 어젯밤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박상궁이 직접 냉궁에 갔사옵니다. 제 딸을 괴롭히는 것을 봤사옵니다. 최상궁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박상궁과 귀인 마마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필요하오.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박상궁의 처소를 뒤져야 하오. 귀인 마마와 주고받은 서찰이 있을 것이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해야 하옵니까? 박상궁이 귀인 마마께 보고를 올리는 날이 있소. 매달 초하루 밤이요.
초하루? 그래, 그날 밤 박상궁은 귀인 마마 처소에 오래 머무러. 그때가 기회여.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초하루에 하겠사옵니다. 며칠 후 최상궁이 정혜를 조용히 불렀어요. 박나인, 도와줄 사람이 있소. 누구이옵니까? 김내관이라는 분이요. 정의로운 사람이지. 최상궁은 정혜를 어두운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 나이든 내관 하나가 서 있었어요. 이분이 박나인이옵니다. 최상궁이 소개했습니다. 김내관은 정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상궁께 들었소. 딸을 구하려 하신다 하시더이다. 예, 도와주시겠사옵니까? 나도 박상궁의 악행을 오래 봐왔소. 이번 기회에 그 악행을 멈춰야 하오. 김내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상궁이 매달 초하루에 귀인 마마께 보고를 올린다 들었소? 정혜가 물었습니다. 김내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그날 밤 박상궁은 귀인 마마 처소에 한 식경 이상 머무오. 그 시간을 노려야 하오. 제가 박상궁의 처소에 들어가야 하옵니다. 위험한 일이오. 들키면 큰일 나오. 김내관이 경고했습니다. 각오하고 있사옵니다. 정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최상궁이 말했습니다. 내가 밖에서 망을 보겠소. 김내관께서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겠소. 김내관이 동의했습니다. 세 사람은 다음 초하루에 실행하기로 약속했어요. 초하루가 다가왔습니다. 정혜는 그날 하루 종일 긴장했어요. 손이 떨려 바느질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월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박나인, 괜찮으시옵니까? 얼굴이 창백하시옵니다. 괜찮다, 이월아. 조금 피곤할 뿐이다. 정혜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어요. 궁녀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혜는 침상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혜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침방 밖으로 나가니 최상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되었소? 최상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박상궁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김내관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어요. 박상궁이 방금 귀인 마마 처소로 들어갔소. 한식경은 있을 것이오. 충분하옵니다. 정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상궁의 방문 앞에 섰어요. 최상궁과 김내관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봤습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어요. 정혜는 작은 등불을 켜고 안을 살폈습니다. 벽장, 상, 침상이 보였어요. 정혜는 먼저 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옷가지와 작은 물건들만 있었어요. 벽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걸려 있었고 아래에는 이불과 요가 쌓여 있었어요. 정혜는 벽장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뒤쪽 벽을 두드려 보니 빈소리가 났어요. 여기다. 정혜는 벽을 살살 눌러보았습니다. 작은 판자 하나가 움직였어요. 판자를 밀어내니 그 뒤에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자 여러 장의 서찰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서찰들을 하나씩 펼쳐 읽었어요. 첫 번째 서찰. 박상궁, 수건 김씨가 왕의 눈에 들었다. 그 여인을 처리하라. 흔적이 남지 않게. 귀인 민씨의 글씨였습니다. 두 번째 서찰. 마마 수건 김씨를 냉궁에 가두었사옵니다. 서서히 굶겨 죽이도록 하겠사옵니다. 박상궁의 답장이었어요. 세 번째 서찰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수건 이 씨도 이렇게 처리했듯이 이번에도 같은 방법을 쓰겠사옵니다.
정혜는 손이 떨렸어요. 5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혜는 서찰들을 품속에 넣었습니다. 상자를 다시 제자리에 두고 벽장을 닫았어요. 방을 나와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밖에서 최상궁과 김내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찾았소? 최상궁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예, 찾았사옵니다. 정혜는 품속의 서찰을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면 충분하오. 세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떠났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정혜는 서찰들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최상궁과 김내관은 서찰을 읽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면 왕께 아랠 수 있소. 최상궁이 말했습니다. 하오나 조심해야 하오. 박상궁이 서찰이 없어진 것을 알면. 김내관이 경고했어요. 빨리 움직여야 하옵니다. 내일 아침 왕께 상소를 올리겠사옵니다.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그대 혼자서는 위험하오. 최상궁이 걱정했어요. 괜찮사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사옵니다. 정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냉궁을 마지막으로 찾아갔어요. 소희야, 애미다. 어머니. 소희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어머니. 무슨. 애미가 증거를 찾았다. 내일 왕께 아뢰겠다. 소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조심하셔야. 걱정 마라, 소희야. 애미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것이다. 정혜는 창문에 손을 대고 다짐했습니다. 침방으로 돌아온 정혜는 밤새 상소문을 썼어요. 자신이 김소희의 어머니임을 밝히고 딸이 누명을 쓰고 냉궁에 갇혔음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박상궁과 귀인 민씨의 악행을 낱낱이 적었어요. 서찰들을 증거로 제시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동이 트자 정혜는 상소문을 품속에 넣었어요. 이제 왕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정혜는 거울을 보며 옷매를 고쳐 입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소희야, 애미가 간다. 정혜는 어전으로 가기 전에 최상궁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정말로 하시겠소? 최상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해야 하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옵니다. 정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내관도 함께 있었어요. 왕께서는 매일 아침 어전에서 상소문을 직접 받으신다. 그때를 노려야 하오. 알고 있사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오나 박상궁이나 다른 내관들이 막을 수 있소. 김내관이 경고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사옵니다. 김내관이 말했어요. 제가 먼저 왕께 고하여 박나인이 올릴 상소가 있다고 전하겠사옵니다. 정혜는 감사의 눈빛으로 김내관을 바라보았어요. 고맙사옵니다. 박상궁이 알아채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하오. 최상궁이 재촉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어전으로 향했어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아침은 고요했어요. 정혜의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전 앞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내관들이 서 있었어요. 김내관이 그들에게 다가가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내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왕이 어전으로 나왔습니다. 정혜는 깊이 무릎을 꿇었어요. 주상 전하, 천한 궁녀가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왕은 정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왕의 목소리는 권위가 있었어요. 이 천한 것이 대역죄를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상소문을 높이 들었습니다. 주변 내관들이 정혜를 제지하려 했지만 왕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상소문을 가져오너라. 왕의 명에 내관 하나가 상소문을 받아
왕께 올렸습니다. 왕은 상소문을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읽어내려갈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혜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기다렸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왕이 상소문을 다 읽고 정혜를 바라보았어요. 그대가 수건 김씨의 어미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정혜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거짓으로 입궁한 것이냐? 죄를 짓는 줄 알면서도 딸을 찾기 위해 입궁하였사옵니다. 왕은 잠시 침묵했어요. 상소문에 박상궁과 귀인 민씨가 수건 김씨를 모함했다 하였는데 증거가 있느냐? 있사옵니다, 전하. 정혜는 품속에서 서찰들을 꺼냈습니다. 내관이 서찰들을 받아 왕께 올렸어요. 왕은 서찰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왕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왕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사실이옵니다, 전하. 소녀가 직접 박상궁의 처소에서 찾아낸 것이옵니다. 왕은 서찰을 내려놓고 옆에 서 있던 내관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박상궁을 잡아들이라. 그리고 귀인 민씨를 대전으로 소환하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내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왕은 다시 정혜를 바라보았어요. 수건 김씨가 어디 있다 하였느냐? 냉궁에 갇혀 있사옵니다, 전하.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왕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냉궁이라니. 즉시 구출하라. 의녀를 보내고 내의원에서 치료하도록 하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내관들이 냉궁으로 달려갔어요. 최상궁도 함께 갔습니다. 정혜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김내관이 정혜를 부축했습니다. 이제 끝났소. 잘하셨소. 정혜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박상궁이 끌려왔습니다. 박상궁은 정혜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가 어찌... 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상궁, 그대가 수건 김씨를 냉궁에 가두고 괴롭혔다 하는데 사실이냐? 박상궁은 무릎을 꿇었어요. 전하, 소녀는 이 서찰들을 보아라. 왕이 서찰들을 내밀었습니다. 박상궁은 서찰들을 보고 얼굴이 흑빛이 되었어요. 이것은 그대가 쓴 것이 아니냐? 박상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분노로 떨렸어요. 감히 무고한 후궁을 해치려 하다니. 곧이어 귀인 민씨가 끌려왔습니다. 귀인 민씨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전하, 무슨 일로 소첩을 부르셨나이까? 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수건 김씨를 질투하여 모함했다는 고변이 들어왔소. 귀인 민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전하,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오해라 하였소? 왕이 서찰들을 내밀었습니다. 이 서찰들을 보시오. 그대가 박상궁에게 수건 김씨를 처리하라 명한 증거요. 귀인 민씨는 서찰을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전하, 변명하지 마시오. 증거가 명백하오. 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귀인 민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전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첩이 잠시 정신이 나갔다고? 왕이 비웃었습니다. 5년 전 수건 이씨도 그대가 같은 방법으로 죽였다는 것이 서찰에 적혀 있소. 귀인 민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왕은 내관들에게 명했습니다. 귀인 민씨의 품계를 박탈하라. 그리고 사가로 쫓아내라. 전하. 귀인 민씨가 울부짖었지만 왕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박상궁은 궁에서 영구 추방하라. 다시는 이 궁궐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내관들이 박상궁과 귀인 민 씨를 끌고 나갔습니다. 정혜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복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마음은 딸에게만 가 있었어요. 소희야, 이제 괜찮다. 애미가 구했다. 왕이 정혜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거짓으로 입궁한 죄가 있으나 딸을 구하기 위한 어미의 마음을 이해하노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정혜는 깊이 머리를 숙였어요. 수건 김씨가 회복하거든 짐이 직접 보겠노라. 그리고 그대는 딸 곁에서 돌보도록 하라. 망극하옵니다, 전하. 정혜는 눈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혜는 냉궁으로 달려갔어요. 냉궁 문이 열려 있었고 의녀들이 소희를 들것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딸에게 달려갔어요. 소희야. 소희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정혜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애미가 여기 있다. 이제 괜찮다. 의녀가 말했어요. 빨리 내의원으로 옮겨야 하옵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하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따라갔습니다. 들것이 천천히 내의원으로 향했어요. 정혜는 한시도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의원에 도착하자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이 최고의 의원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의원들은 소희를 침상에 눕히고 진찰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굶었기에 이렇게 되었는가? 의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달 넘게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사옵니다. 정혜는 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어요. 살아야 한다, 소희야. 제발 살아다오. 의원들은 소희에게 약을 먹이고 침을 놓았습니다. 정혜는 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최상궁이 내의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박나인, 잘하셨소. 정말 잘하셨소. 최상궁은 정혜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궁 마마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옵니다. 아니요. 그대의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소. 김내관도 찾아왔어요. 박나인, 고생이 많으셨소. 고맙사옵니다, 김내관. 도와주셔서. 김내관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니 기쁘오.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어요. 정혜는 밤낮으로 딸을 간호했습니다. 의원들이 약을 먹이고 침을 놓았지만 소희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정혜는 불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소희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정혜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소희야? 소희야. 소희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분명히 깨어났습니다. 어머니? 소희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어요. 정혜는 눈물을 쏟으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소희야. 애미가 여기 있다. 꿈인가요? 아니다, 소희야. 현실이다. 너는 이제 안전하다. 소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이신가요? 그래, 소희야. 애미가 여기 있다. 의원이 달려와 소희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식을 회복하셨으니 이제 괜찮으실 것이옵니다. 계속 약을 드시고 잘 드시면 회복하실 것이옵니다. 정혜는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의원. 소희는 정혜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정혜는 소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궁녀로 입궁한 것, 냉궁을 찾은 것, 증거를 찾아낸 것, 왕께 상소를 올린 것.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어머니, 쟤 때문에 고생을. 아니다, 소희야. 애미로서 당연한 일이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소희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음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침상에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혜는 딸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내의원으로 찾아왔어요. 정혜와 소희는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황공하옵니다. 왕은 소희를 바라보았어요. 많이 회복한 것 같구나. 황공하옵니다, 전하. 전하의 은혜로 소첩이 살았사옵니다. 소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은 정혜를 바라보았어요. 그대의 헌신이 딸을 살렸소. 어미의 사랑이 이토록 위대한 줄 짐이 새삼 알았소. 황공하옵니다, 전하. 정혜는 깊이 머리를 숙였어요. 왕이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수건 김씨, 그대는 무고하게 누명을 썼소. 짐이 그대에게 사죄하오. 전하, 소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대를 승은상궁으로 책봉하노라. 그리고 그대 어미는 그대 곁에서 돌보도록 하겠소. 망극하옵니다, 전하. 모녀는 함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왕이 떠난 후 정혜와 소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어머니, 고맙사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아니다, 소희야. 애미로서 당연한 일이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끝났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어요. 최상궁과 김내관이 찾아왔습니다. 축하하오, 박라인. 아니, 이제 승은상궁 마마의 어머니라 불러야 하겠구려. 최상궁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혜는 최상궁과 김내관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두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옵니다. 아니요. 그대의 용기와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이요. 김내관이 말했습니다. 왕은 최상궁과 김내관의 공로도 인정했어요. 최상궁은 제조상궁으로 승진했고 김내관도 더 높은 자리로 올랐습니다. 모두가 정의가 실현된 것을 기뻐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희는 완전히 회복하여 승은상궁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왕은 소희에게 새로운 처소를 하사했습니다. 처소는 넓고 아름다웠어요. 정혜는 딸의 처소에서 딸을 보살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왕이 특별히 허락한 것이었어요. 정혜는 더 이상 친박 라인이 아니었습니다. 딸 곁에서 딸을 지키는 어머니였어요. 어느 날 저녁 모녀는 함께 처소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직도 꿈만 같사옵니다. 소희가 말했어요. 정혜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애미도 그렇구나.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다. 소희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찾으러 궁녀로 들어오셨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옵니다. 애미가 너를 그냥 둘 수 없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소희는 어머니의 손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정혜는 딸을 껴안았어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 예, 어머니.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왕이 소희를 불렀어요. 소희는 긴장하며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정혜도 함께 갔어요. 왕은 온화한 표정으로 소희를 맞았습니다. 많이 회복한 것 같구나.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희는 깊이 절했어요. 그대가 겪은 일들이 안타깝소. 짐이 미처 알지 못해 죄송하오. 아니옵니다, 전하. 전하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왕은 소희를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그대는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구나. 앞으로 궁에서 편히 지내도록 하라. 감사옵니다, 전하. 왕은 소희에게 비단과 귀한 물건들을 하사했습니다. 소희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어요. 대전을 나오며 소희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하께서 저를 배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소로 돌아온 모녀는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국화가 피어 있었고 낙엽이 바닥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평화로운 날들이 올까요? 소희가 물었어요. 그럴 것이다, 소희야. 이제 우리를 위협할 자는 없다. 정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궁궐에 소문이 돌았어요. 귀인 민 씨가 사가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상궁도 궁 밖에서 쓸쓸하게 죽었다고 했어요. 정혜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그들의 죽음이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소희야.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최상궁이 찾아왔어요. 박나인, 아니, 이제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소. 최상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정혜라 불러주시옵소서. 좋소, 정혜. 잘 지내시오? 예, 상궁마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 최상궁은 소희에게도 인사했어요. 승은상궁 마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구려. 상궁 마마 덕분이옵니다. 소희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소. 최상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소. 정혜가 말했어요. 그렇소. 정의는 언젠가 승리하는 법이요. 최상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는 혼자 처소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정혜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딸을 찾기 위해 궁녀로 들어온 날, 냉궁에서 딸을 찾은 날, 증거를 찾아낸 날, 왕께 상소를 올린 날.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애미 무슨 생각을 하세요? 소희가 다가와 옆에 앉았어요.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힘드셨죠? 힘들었지. 하지만 너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정혜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큰 빚을 졌사옵니다. 무슨 빚이냐? 애미가 딸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혜는 웃었어요. 어머니. 소희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끝났고 행복한 날들이 시작되었어요. 처소에서의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소희는 날이 갈수록 건강을 회복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정혜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왕은 가끔 소희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희의 착한 마음과 교양에 감탄했어요. 그대는 고난을 겪었지만 마음이 여전히 맑구나. 왕이 말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키워주셨사옵니다. 소희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대답했어요.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 어미는 참으로 대단한 분이시오. 딸을 위해 목숨을 걸었으니. 예, 전하. 저는 어머니께 큰 빚을 졌사옵니다. 그 빚은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이오. 왕이 웃으며 말했어요. 소희는 왕과 대화를 나누며 왕의 인품에 감탄했습니다. 왕은 정의롭고 온화한 분이었어요. 소희는 왕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궁 안에서는 소희와 정혜의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졌어요. 딸을 위해 궁녀가 된 어머니, 그리고 악을 물리치고 정의를 세운 이야기. 모든 궁녀와 내관들이 감동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어머니시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사람들은 정혜를 존경하며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이월이 소희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승은상궁 마마 박나인. 아니, 정의 어르신을 뵙고 싶사옵니다. 들어오너라, 이월아. 정혜가 반갑게 맞았어요. 이월은 정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죄송하였사옵니다. 어르신께서 어떤 분인 줄 몰랐사옵니다. 무슨 죄송한 일이 있느냐? 정혜는 이월을 일으켜 세웠어요. 어르신께서 매일 밤 어디론가 나가실 때 의심했사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걱정하지 마라. 이월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르신의 용기에 감탄하였사옵니다. 저도 언젠가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너는 이미 용기 있는 아이다. 나를 도와주었으니. 정혜는 이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월은 감격하여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김내관이 찾아왔습니다. 정혜, 소식이 있소. 무슨 소식이옵니까? 귀인 민 씨의 일가가 모두 몰락했다 하오. 왕께서 그들의 관직을 모두 박탈하셨소.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일이옵니다. 그리고 5년 전 수건 이 씨의 일도 재조사가 들어갔소. 그분도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 밝혀졌소. 그분의 원혼이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려. 정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대 덕분이요, 정혜. 그대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이 영원히 묻힐 뻔했소. 김내관이 말했어요. 아니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옵니다. 정혜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대의 용기가 모든 것을 시작했소. 김내관은 정혜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날 밤 정혜와 소희는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소희야. 너와 함께 있으니 행복하다. 정혜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행복하옵니다. 어머니께서 계셔서. 소희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별빛 아래서 오랫동안 걸었어요. 이제 그들을 위협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굿달을 구하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궁궐에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처소 마당을 덮었습니다. 정혜와 소희는 창문으로 눈 내리는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눈이 정말 아름답사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작년 이맘때는. 정혜는 말을 멈췄어요. 작년 이맘때는 딸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소희야. 그저 지난 일을 생각했을 뿐이다. 정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지난 일이옵니다. 그렇다. 이제는 평화롭다. 왕은 겨울에도 가끔 소희를 불렀어요. 소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승은상궁, 그대는 책을 좋아하는가? 왕이 물었습니다. 예, 전하. 어머니께서 어릴 적부터 글을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그대 어미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시오. 왕은 감탄했어요. 왕은 소희에게 책을 하사했습니다. 귀한 서적들이었어요. 소희는 감격하여 받았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대가 책을 읽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오. 왕은 온화하게 웃었어요. 처소로 돌아온 소희는 어머니에게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전하께서 이렇게 귀한 책들을 하사하셨사옵니다. 정혜는 책들을 살펴보며 감탄했어요. 왕께서 너를 아끼시는구나. 어머니 덕분이옵니다. 소희는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다, 소희야. 내가 착하고 교양 있기 때문이다. 정혜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소희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상궁이 찾아왔어요. 정혜, 소희 잘 지내시오? 예, 상궁 마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 정혜가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소. 최상궁이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소. 정혜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그렇소.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잘 되었소. 최상궁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평화로운 해가 되기를 바라오. 소희가 말했어요. 그렇게 되리라 믿소. 정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궁궐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가 열렸어요. 소희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정혜는 멀리서 딸을 지켜보았어요. 딸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냉궁에 갇힌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왕의 총애를 받는 승은상궁이었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벅찼어요. 잘 자랐구나, 소희야. 애미는 정말 자랑스럽다. 정혜는 눈물을 참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소희가 어머니에게 달려왔어요. 어머니, 보셨어요? 그렇다, 소희야. 너는 정말 아름다웠다. 정혜는 딸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옵니다. 소희는 어머니의 품에서 행복을 느꼈어요. 봄이 왔습니다. 궁궐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매화, 진달래, 개나리가 차례로 피어났습니다. 정혜와 소희는 매일 아침 정원을 거닐었어요. 어머니, 봄이 왔사옵니다. 소희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새로운 시작이다. 정혜는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왕은 소희를 더욱 총애했습니다. 소희의 착한 마음과 지혜에 감탄했어요. 승은상궁, 그대는 참으로 훌륭한 여인이요. 왕이 말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왕은 소희에게 더 큰 처소를 하사했습니다.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소희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첩은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사옵니다. 아니요. 그대가 겪은 고난을 생각하면 이것은 작은 것이요. 왕은 온화하게 말했어요. 새 처소로 이사한 날 정혜와 소희는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운 곳이옵니다. 소희가 감탄했어요. 그렇구나. 왕께서 너를 아끼시는구나. 어머니 덕분이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소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혜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모든 것이 끝났다. 예, 어머니.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최상궁과 김내관이 새 처소를 축하하러 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려. 최상궁이 감탄했어요. 왕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소. 김내관이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정원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소. 정혜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정의가 승리했소. 최상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대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옵니다. 정혜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니요. 그대의 용기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소. 김내관이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정혜와 소희는 함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소희가 물었어요. 그렇다, 소희야. 너와 함께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정혜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하옵니다. 어머니께서 계셔서. 소희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궁궐 연못에 연꽃이 피었어요. 소희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왕의 총애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정혜는 딸 곁에서 딸을 보살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어느 날 왕이 소희를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은상궁, 그대를 정의품 수기로 올리고자 하오. 소희는 깜짝 놀랐어요. 전하, 황공하옵니다. 소첩은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사옵니다. 아니요. 그대는 그럴 자격이 있소. 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처소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전하께서 저를 수기로 올리신다 하셨사옵니다. 정혜는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이냐? 그것은 큰 영광이구나. 어머니 덕분이옵니다. 소희는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책봉식이 열렸습니다. 소희는 수기로 책봉되었어요.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정혜는 멀리서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잘 자랐구나, 소희야. 최상궁이 정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축하하오, 정혜. 그대 딸이 수기가 되었소. 고맙소, 상궁마마. 여러분의 도움 덕분이옵니다. 아니요. 그대 딸의 덕이요. 두 사람은 함께 소희를 바라보았어요. 그날 저녁 처소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최상궁, 김내관, 이월, 그리고 정혜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두 축하하오. 김내관이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잔을 들고 축하했어요. 소희는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것이옵니다. 아니요, 수계 마마. 마마의 덕이옵니다. 최상궁이 말했어요. 밤이 깊어가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정혜와 소희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꿈만 같사옵니다. 소희가 말했어요. 애미도 그렇구나.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정혜는 감회에 젖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 덕분이옵니다. 소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다, 소희야. 우리가 함께 이겨낸 것이다. 정혜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 어머니. 우리가 함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정혜가 궁녀로 입궁한 지 1년이 된 것이었습니다. 궁궐 단풍이 붉게 물들었어요. 정혜와 소희는 함께 연못가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 위에 낙엽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어머니, 벌써 1년이 지났사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정혜는 감회에 젖어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찾으러 오셨을 때가 생각나옵니다.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애미도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정혜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소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하지 마라. 모두 지난 일이다. 정혜는 딸을 위로했어요. 예, 어머니. 이제는 행복한 날들만 남았사옵니다. 소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 이제 우리를 위협할 자는 아무도 없다. 정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상궁과 김내관이 정자로 왔습니다. 정혜, 소희 여기 계셨구려. 최상궁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상궁 마마 김내관, 어서 오시옵소서. 정혜가 맞이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가을이요. 김내관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평화로운 가을이요.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함께 이겨냈기 때문이요. 최상궁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요. 김내관이 동의했어요. 해가 기울어가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자에 앉은 네 사람의 모습이 석양에 비쳐 아름다웠어요.
이제 정말 평화가 찾아왔소. 정혜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우리가 함께 지켜낸 평화요. 최상궁이 미소 지었어요. 밤이 되어 별이 떠올랐습니다. 정혜와 소희는 처소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사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매일매일이 행복하다. 정혜는 딸을 안았어요.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거죠? 소희가 물었습니다. 물론이다, 소희야. 애미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정혜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저 달처럼 우리의 앞날도 밝을 것이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이겨냈다.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다. 정혜는 확신에 차 말했어요. 모녀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궁궐이라는 가시밭길에서 함께 살아남은 모녀. 이제 그들 앞에는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만 남아 있었어요. 아무도 그들을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승리했고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궁중비화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